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전통시장에 자주 오시나요? 대형 유통 매장에 밀려서 설 자리를 잃어가던 전통시장이 비대면 시대로 접어들면서 빠르게 쇠퇴하고 있는데요. 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말은 많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어렵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가치경제에서는 시장 활성화를 밤낮으로 고민하는 네 사람을 만나서 전통시장의 미래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물 좀 주실래요? 됐습니까? 어렵네. 예, 저는 청송불교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상원입니다. 와룡시장에서 신발 가게를 하고 있는 윤선주입니다. 대구시청 민생경제과장 정승호입니다. 예, 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구 경북 지역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수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전통시장의 문제로 보면은 좀 깨끗했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대형업체보다는 뭐한 게 시설면이잖아요. 연약하잖아요. 20년 이상 된 노후된 건물이 한 50% 이상 됩니다. 또 비가 내리면 또 비도 맞으면서 장을 봐야 되고. 주차장, 이것이 가장 큰 지원 희망 사항이고요. 그런데 반면에 지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천문학적 숫자가 됩니다. 150억 이렇게 갑니다. 원하는 만큼 충분하게 만들어드리지 못하는 점 좀 아쉽다. 신용카드 사용 가맹점 수가 점포도 보면 한 56%. 그래서 100% 돼야 되는데 노점상도 있고 매출액도 뭐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그런 걸 설치하기가 좀 그렇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현금을 많이 갖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드 결제라든가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달라 그랬을 때 도말 없이 해주는 게 우리 결제상에서도 편리하게 결제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요즘 말로 하면 간편 결제가 되겠죠. 아직도 뭐 예를 들어서 임산물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큰 포대기에다 팔고 있거든요. 이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가구 수가 정했는데 거기에 뭐 20kg들이 뭐 10kg들이 이렇게 팔면은 사실 소비가 안 돼요. 위생적인 관념이나 청결성이나 뭐 원산지 표시나 가격 표시가 없고 포장이라든지 소포장이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좀 잘해주시면 좋은데 공개해주고 이러니까 집에 가니까 젊은 분들은 아파트가 냄새가 나잖아요. 생선해서 그런 걸 좀 청결하게 잘. 처음에는 참 좋았습니다. 이게 젊은 층 유입되면서 또 시장도 활력도 살고 좋았는데 이제 단지 제가 좀 보완했으면 싶은 것이 2년이 지나버리면 그게 이제 지원이 끊깁니다. 그때부터는 자기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그걸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데 좀 매출이 떨어지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청년몰이라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역량, 상품성 등을 검증하는 이런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넉넉한 공간은 아니다 보니 완전히 활성화돼서 정말 돈 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는 조금은 어려운 구조입니다. 대형마트는 유통 전문가들이 모여서 소비자 분석을 하고 홍보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통시장은 그게 약해요. 서로가 아직까지도 뭐 이렇게 도움을 준다라든가 그게 없어서 사실 참 많이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거를 거기에 있는 도움을 요청하니까 직접 설명도 해주고 이런 좀 좋은 점이 많다고 봅니다. 꼭 대형마트라고 우리 전통시장하고는 적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서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월배시장에 가면 이마트 노브랜드 매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월배시장 같은 처음에는 반대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생기고 보니까 고객들이 찾게 되죠. 그러면서 와서 시장에 장도 보고 이러니까 서로 협력이 된다는 개념이죠. 사실 요즘 알다시피 또 새로운 또 트렌드가 또 바뀌었습니다. 그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대기업도 살고 전통시장도 살고 어떤 그런 방법을 찾으려 하는 그런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철저하면 젊은 분들은 아니다 보니까 그거를 하면은 모른다. 나는 그런 거 할 줄 모른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니까 시장사의 의지가 먼저 모여야 됩니다. 시장 상인들이 먼저 우리는 이 비대면으로 가야 된다. 대면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비대면 온라인도 병행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에서도 배송이라든가 배달 서비스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관심을 가지고 화초에 물 주듯이 그렇게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잘 되는 시장의 공통 요소를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상인회를 중심으로 조직화가 잘 돼 있다. 참여율이 높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상인 역량 강화 교육 뭐 이런 것들도 저희들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상품 개발을 꾸준히 해야 된다. 인천에 신기시장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신기통구라고 자기네들이 만든 일종의 화폐가 있습니다. 개당 500원, 10개 하면은 5,000원. 그런데 그게 디자인이 잘 돼 있어가지고요. 그 액세서리처럼 또 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는 재미있으면서도 그런 선순환 구조도 갖추고 있는 걸 봤습니다. 새벽장 문을 열어서 신선도를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찍 오셔가지고 좋은 물품,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게 그게 하나의 장점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덤이라든가 인간미는 확실히 전통시장이 철철 넘칠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엄마 손잡고 와서 순대도 먹었거든요. 순대도 먹고 그런 게 하나의 추억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중년층 이상에 되신 분들은 아마 전통시장이 추억의 장소가 아닌가 싶거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외롭거나 이럴 때는 아카시아 향이 핀 산을 가보라고 하거든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일어나서 전통시장을 가라는 말입니다. 막 생동감이 넘칩니다. 그럼 그 속에 내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생동감이 사는 기구나. 요즘은 슬세권이란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슬리퍼 신고도 갈 수 있는 곳 찾아가기 좋다. 젊으신 분들 전통시장 찾아가 보십시오. 우리 어머니 같은 상인분들이 왔나부터 시작해서 밥은 먹고 다니냐, 생각지 않았던 행운을 또 누려볼 수 있는 즐거움도 있고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어렵다고 합니다. 서민 경제의 힘이 되는 이 전통시장이 더 이상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 해법을 고민해야겠습니다. 가치경제였습니다.